안녕하세요. 오토뷰 김기태 PD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인사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최근에는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 마세라티가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죠. 그리칼레인데요. 기존에 SUV 르반떼가 있었지만 대중성이 그리 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큰 차가 더 잘 팔리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컴팩트한 차들이 인기죠. 자, 이번 그리칼레 포르쉐 마칸을 비롯해서 다양한 차들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도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 밖에도 마세라티가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데, 과연 신차인 그리칼레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레칼레는 이탈리아어로 지중해 북동풍을 뜻합니다. 미스트랄, 기블리, 보라, 캄신, 르반떼까지 모두 바람의 이름이었죠. 전면 디자인은 MC20를 위아래로 늘린 모습을 합니다. 세로형 램프, 세로줄 그릴 등으로 수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측면부도 SUV로는 멋스러운 라인을 보여주죠. 마세라티 로고를 표현한 휠 디자인,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전륜 팬더 가니쉬와 C필러 로고도 특징입니다. 전자식 도어 핸들이 적용돼서 매끄러운 디자인을 갖게 됐죠. 후면부에는 부메랑 테일 램프가 적용돼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와 4개의 원형 머플러가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식입니다. 르반떼는 버튼 위치가 입구 좌측 하단에 있었지만 그레칼레는 보편적인 위치에 있죠. 실내는 70년대부터 유지한 T자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고 고급 가죽, 원목, 금속 장식을 조합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도 많이 썼네요. MC20에서 볼 수 있었던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는데 시동 버튼과 주행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 제어, 시계까지 디스플레이로 구성했고요. 계기판은 구동 배분과 중력 가속도, 운전자 지원 기능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테마도 변경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크게 변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화질과 그래픽 효과도 우수합니다. 에너지 흐름이나 구동 배분, 심지어 가속 성능과 제동 성능도 측정할 수 있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을 사용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조 제어 패널에서 일부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시계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중력 가속도나 페달 조작 그래프도 볼 수 있고요. 시트는 편합니다. 몸을 잘 감싸주었고요. 다만 현재 트림은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풍 기능이 없네요. 시각적으로는 좁아 보이는데 무릎이나 머리 공간에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평평하고 모난 것 없는 트렁크 공간도 경쟁력이 되고요.
자, 그럼 마세라티 그리칼레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세 가지 트림이 있죠. 자, GT, 모데나, 트로페오. 물론 저는 트로페오가 가장 기대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 대중 친화적인 모델 이 GT인데요. 뭐 보통 이제 GT라고 했을 때 성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세라티는 가장 엔트리 모델의 GT라는 트림명을 부여하고 있죠. 자, 달려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차가 달리는 환경 조금 놀라운 것이 과거와 달리 마세라티도 이제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도 뭐 단순히 나만 잘났다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승차감을 매우 세련되게 잘 잡았네요. 자, 포르쉐 마칸과 사실 직접 비교 대상인데 마칸은 뭔가 뭐 잘 만들어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칸 GTS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나와 소통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기보다 정말 기계적으로 잘 쪼여진 어떤 머신이랄까요? 이런 느낌을 전해주게 되는데, 물론 취향에 따라서 그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그쪽을 지향하는데 지금은 대중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은 모델들 접근성이 좋은 만큼 뭐 남성을 비롯해서 여성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의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승차감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됐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물렁물렁한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하드하지만 적어도 이 차가 타겟으로 하는, 그리고 고급차를 타왔던 분들이 타셨을 때 뭐 이번에도 나는 고급 SUV로 옮겨 탔구나, 이런 느낌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달라지는 점이 있죠. 엔진의 리스폰스 당연히 빨라집니다. 뭐 부스트가 뜨는 시간도 조금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 배기 사운드가 좀 더 강화되는데 마세라티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어떤 법규라든지 뭐 특히 여러 가지 요즘 뭐 환경적인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세라티가 제대로 지향하는 이 마세라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소비자분들께서는 트로페오 쪽을 관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이 스티어링 휠의 다이얼을 이 버튼과 이렇게 조합한 방식, 마세라티의 슈퍼카죠 MC20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댐핑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 뭐 지금 제가 스포츠에 돌렸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보면 이 차의 셰시가 어떻게 셋업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련된, 하지만 핸들링, 여기서의 최소한의 승차감까지 잘 믹싱을 시켜서 고급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충분하게 표출해내고 있거든요. 서스펜션이 무슨 소재를 쓰고, 물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탔을 때입니다. 뭐 티타늄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카본으로 만들고 탔는데 승차감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충분히 내가 만족할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스포츠 모드를 선택했을 때 만족스러운 이런 핸들링, 바디롤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확실히 셰시에 대한 이 세팅 노하우는 충분하게 갖고 있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다만 좀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다스에서 차선을 제가 이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눈이 너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좀 제한이 많거든요. 시험장에도 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좀 많았었고,
아마도 지금 보시는 환경 여기서도 대부분 이제 눈길을 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리칼레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그리칼레 이제 뭐 진짜 제대로 된 핸들링 그리고 한계를 느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라이트하게 즐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전해주는 느낌 자체는 매우 좋네요. 자, 그러면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와, 이런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마세라티가 발표한 공식 발진 가속 기록은 5.6초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 5.6초 플랫이 나왔는데요. 포르쉐를 제외한다면 이처럼 제조사 발표 수치를 딱 지키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포르쉐는 항상 기록보다 더 빨리 나와요. 마세라티는 항상 늦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세라티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분명히 이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나와 보다는 제조사가 얘기한 그 수치가 딱 나온다는 점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고, 엔트리 모델이죠. 300마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을 비롯해서 뭐 급하게 추월을 해야 될 때 사실 5초대 성능이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효율 부분은 상당히 잘 뺐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엔진은 2리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상이 뭐 세월이 그러다 보니 마세라티도 이제 2리터 엔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엔트리 모델은 300마력을 쓰죠. 최대 토크는 45.9kg 포스미터입니다. 토크는 약간 더 뺐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죠. 2리터로서는 분명히 충분하니까요. 이 위로 모데나가 있는데 330마력을 내요. 급나누기를 위한 30마력의 차이를 둔 것인데 최대 토크는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GT에서 충분히 만족할 소비자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선택한 데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530마력의 트로페오로 가는 것이 좋고요. 자, 네트로 엔진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변속기는 GF제를 사용하는데 뭐 마세라티 다른 모델도 그렇지만 세팅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 최종 감속비를 보면 트로페오 쪽이 조금 더 기어비가 크단 말이에요. 보통은 가속을 위해서 이 저배기량 엔진에 좀 더 최종 감속비를 키워오는 세팅이 익숙한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 모델 그런 특징, 변속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변속기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자,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죠. 스포츠 모드에 가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변하지만 이것 자체가 승차감 그리고 차량의 어떤 주행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다만 이제 이 마세라티 스포티함을 계속적으로 내세운 브랜드잖아요. RPM대를 보면 6000rpm대에서 레드존, 여기 레드존이 설정되어 있고 물론 그것보다는 엔진이 회전을 더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엔진 RPM대보다는 사실 낮다는 점이 약간은 아쉬움이 됩니다. 뭔가 후반에 쫙 하고 밀어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소비자들도 있으니까요. 구동 방식은 4륜을 기초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세팅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핸들링을 찾고 그리고 앞쪽에 구동력을 보냄으로써 안정화를 취한다는 점, 이런 세팅은 뭐 다분히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브랜드로서 올바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연비를 볼까요?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기준으로 연비는 리터당 약 13.5km를 내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진 배기량으로 보면 평이해 보이지만 차량의 무게나 크기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좋은 수준이죠. 도심 주행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리터당 8에서 9km를 내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숙성은 어떨까요? 엔진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는 제법 배기음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타입인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음이 조금 더 부각되고요. 그러나 도로를 달릴 때는 의외로 무난한 정숙성을 보였는데
타이어도 소음 저감에 도움을 준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 적어도 이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 외에 단점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 전자식 도어락을 사용합니다. 이 하단에 물리 버튼을 달아서 사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다면 매우 난감하겠죠. 특히나 요즘 전기차들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런 물리 레버가 없어서 탈출을 못해서 어떤 인명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잘했는데 뒷좌석은 없어요. 자, 우리 마세라티가 뒷좌석도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소너스 파베르 사운드 시스템 매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고음을 살리는 부분도 그냥 쨍하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부여했습니다. 이 저음을 쳐주는 부분도 확실히 신경 쓴 티가 나요. 아직까지 소너스 파베르가 인지도 부분에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안 브랜드로서 마세라티가 이제 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겠죠. 마세라티 또한 이제 럭셔리이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에 민감하니까요. 자, 근데 이 커버는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손이 벨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일부 시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특히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미국 소비자들 까다로워요. 네, 이 스피커의 마감 조금 충분히 다듬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 밖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캐딜락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들이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 난반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시각적인 부분, 요건 좀 소재를 바꿔서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제한 속도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몇 개 지나가고 났을 때 안내를 해주는데 이것도 조금 반응성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음에 듭니다. 구성적인 측면, 그리고 디스플레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세라티답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 시계 대신 디지털 시계가 들어갔다는 점이 어떤 그 전통성 측면으로 볼 때 아쉬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신세대 모델로서 특히 대중성이 조금 더 강화된 친화적인 그런 모델로서는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좋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제동 성능이 그리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 6를 쓰고 있죠. 물론 이제 마일리지를 위한 타이어이긴 하나 그래도 이 타이어가 제법 좋은 성능을 내줍니다. 다만 이제 현재 노면 그리고 길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제동, 후반 제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0m대 중반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상 컨디션 그리고 노면 또한 정상이 된다면 이것보다는 못해도 한 5에서 7m 정도는 여유롭게 당기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마세라티가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 그리칼레, 충분히 좋습니다. 마칸이 짜임새 있는 주행감각, 여기서 포인트를 찾고 있다면 그리칼레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 다만 오늘 이제 몇 개 지적했던 것들이 있죠. 이 스피커 커버를 비롯해서 또한 이제 스마트폰을 얹었을 때 무선 충전 데크가 있긴 한데 휴대폰을 좀 가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 것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인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커버를 벗겨서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인식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이제 소소한 부분, 이것까지 챙겨줄 수 있다면 더 많은 마세라티의 소비자들이 좋은 점수를 주게 되겠죠.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르반 때보다 이 그리칼레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저는 르반 때가 더 좋아요. 자, 두 대 한번 놓고 볼까요? 확실히 멋지잖아요.
오늘 만난 마세라티 그릭할레. 기존 마세라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뭐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단단함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요. 경쟁차인 마칸이 뭔가 뭐 짜임새 있는 그런 핸들링을 통해서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면, 지금의 그릭할레는 여기에 세련미를 감안해서 좀 더 다른 그런 차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킷에 올라간다면 마칸 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릭할레, 우리가 일상 그리고 가끔 스포티하게 달릴 때 그 모든 것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역시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구성적인 측면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고민하게 될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제대로 달려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차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하게 어필해낸 마세라티의 컴팩트 SUV 그릭할레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뒷좌석 공간 정말 넉넉해요.